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형성을 깨하는 시간 2020학년도 망포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원형 탁자에 둘러앉겠다.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라고 되네요. 이웃한다,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다. 원순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전과 일치한 것 같은 것을 본다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웃한다라 하면 풀이 원리가 좀 뭐죠? 이웃한다 하게 되면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런 얘기죠. 여학생 2명 이웃하니까 여학생 둘은 묶여서 이제 한 명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학생 5명하고 그러면 전체를 6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명이다. 근데 6명을 지금 원탁에 나열한다. 라니까 5팩토리알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이제 이웃한 2명의 여학생이 서로 자리를 막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끼리 이제 또 자리 바꾸는 나이라는 과정을 좀 이렇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팩토리알이 120이던가요? 그것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니까 정답은 240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R에 대하여 기호 사용을 좀 바르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기호 sum HR 이런 형태 나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 숫자를 좀 더하기 위해서 R 플러스 3 그 다음에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R 이런 형태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들이 R 플러스 2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자로 R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R 플러스 2 컨비네이션 지금 두 숫자의 차이를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5 컨비네이션 2하고 같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R 값이 금방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때 그러면 또 4H, R이라고 되어 있는데 R3 이렇게 대표지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합하면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좀 나누기 하게 되면 정답 20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호 사용하는 방법만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5제곱을 전개식에서 세제곱 계수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가 좀 역수되어 있으니까 일반항 이런 부분들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항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도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반항 좀 하는 과정 좀 보여드리면요, 5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할까요? x를 몇 번 선택할까요? 그럼 이제 x-6 이 부분들은 5-r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R 이 부분들이 6의 5-R 제곱 이 부분들이 개수가 되는 거겠고, 치수 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x의 r 제곱 그 다음에 역수돼서요 플러스 r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r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에다가 r이 r이 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5제곱 하는데 세제곱이 나오려면 x를 4번 선택하고 x분의 1을 1번 선택하게 되면 x 곱하기 때 세제곱 당연히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는 좀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4를 좀 대입하면 5 컨비네이션 4는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고 6의 1제곱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산도 깔끔하게 30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전개식에서 계수 구해가는 것은 일반항 부분들만 우리가 지금 학습이 정확히 잘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니까 일반항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7개의 문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A, B, 여기 좀 겹치는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CD를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 2개의 문자 C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제 문제에서 핵심이네요. 이웃하지 말자.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풀이 원리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 던지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요 이렇게 해주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또 나름의 원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풀이 원리는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먼저 나열하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곳 A하고 B 이런 부분들 좀 먼저 나열하다 하나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A, B, B 이런 부분을 나열하는 거니까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되겠고, 같은 문자 나열 이런 부분이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를 나열하게 되면요, 이 틈들이 생기죠.
투문 앞뒤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6개가 되겠고, 이 틈에다가 뭐 C하고 D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CD가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형태의 풀이가 좀 풀이 원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서 5, 4, 3, 2, 1, 5팩토리얼 썼고요. 곱하기 5가 있고 나누기 해서 이제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3, 5, 15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계산 결과 30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풀이 원리, 이웃한다, 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그런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이웃하지 않는다의 새로운 원리 자체를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원리 자체만 기억하면 큰 무리 없는데, 원리 자체를 또, 뭐, 이웃한다의 반대 경우에요. 이렇게 좀, 바르지 못한 걸 좀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리, 이웃하지 않는 원리, 정확하게 좀 상대방 먼저 날이라고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200번 던질 때 소수인원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때 이제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주사위를 200번 던진다. 같은 일을 뭐 반복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독립시행. 자, 그런데요, 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뭐 확률 변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분포란 얘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항분포다라는 내용. 이 문제에 뭐 이항분포 이론으로 이끌어져 가는 뭐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 이걸 얼마나 좀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200번이라고 좀 나와 있고요. 소수 부분들은 2, 3, 5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사위 던진 거니까 6번 중에도 뭐 3번, 3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확률은 좀 2분의 1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항분포에서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가느냐? 뭐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중간에 뭐 200하고 2분의 1 좀 곱하기 해서 간단하게 정답은 뭐 10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읽고 이게 이제 뭐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근데 뭐 문제에 이항분포라고 써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뭐 200번 던진다, 반복된다,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확률 변수, 분포다, 뭐 이런 과정 거쳐서 이항분포라는 이론을 이끌어가는 과정 좀 정확하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표가 쫙 주어져 있는데요. 자, 미지수 AB가 조금 들어있는데 이건 포함요금도 평균도 가르쳐줬고요. 나중에 결국은 좀 AB를 구해가는 거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럼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확률의 총합이 뭐 1이 된다는 이런 사실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B 뭐 4분의 1이 있으니까 뭐 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평균에 대한 정보가 가르쳐줬는데요. 평균 우리가 구하려면은 변수하고 확률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2A 4B 그 다음에 4분의 8이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럴 때 이제 뭐 평균이 4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온 거겠죠. 자, 이쯤 2를 좀 약분해 가서 A 더하기 2B 이항시켜서 2인데 1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의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1번씩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A 사라지고 B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간단하게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B 값이 4분의 1 나오면 A 값은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되셨죠? 자, 이렇게 될 때 뭐 둘을 곱하기로 뭐 그러면은 8분의 1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표를 뭐 직접 만들어라 이런 형태가 되면 좀 많이 까탈스러운데 현재는 뭐 표가 제공된 상태에서 미지수 이렇게 찾는 거라면 확률의 총합일 그 다음에 뭐 평균 구해가는 과정 확률 변수하고 확률 이렇게 좀 곱하기 더하기 해주면 그 부분들이 평균 구해간다 이런 뭐 간단한 내용만 이해하면 우리가 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홀수인 사건을 B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건 확률들을 뭐라고 했군요. 조건 확률 좀 풀어달라는 얘기요. A 집합은 3, 6, 9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겠고 B 집합은 지금 뭐 홀수라고 했나요? 1, 3, 5, 7, 9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확률들을 좀 살펴보면요.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 이런 부분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참 교집합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홀수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3하고 9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 확률인데 이번에는 A 6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그러면 A 6건 이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A의 6건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알겠습니다. A 6건이라고 해봐야 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 경우들 중에서 홀수인 경우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1, 5, 7 이런 부분들이 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뭐 6건이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뭐 3가지니까 10분의 3 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두 개의 확률을 좀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뭐 그 확률만 좀 써볼까요? 그러면 10분의 3,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7,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면 뭐 10분의 3이 통째로 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10 약분 되는 거니까 뭐 10분의 7, 10분의 2 이렇게 남아있는데 약분하게 되면 뭐 7분의 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분의 2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 더하기 하라. 그러면 뭐 9를 다 빼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우리가 뭐 섬의 배수라는 뭐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홀수라는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뭐 조건부 확률식이 나와 있을 때 그 식 부분들이 어떻게 좀 계산되는지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좀 학습이 돼 있다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또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부 확률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변수 변환식이 좀 주어졌는데요. 만족시킬 때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우선 기본적으로 평균을 좀 구해놓게 되면요. NP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36 곱하기 3 해주니까 뭐 12 해서 구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분산 구해라 그러면 이제 NPQ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2에다가 3분의 2를 또 마저 곱하면 되니까 8 해서 분산 또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B도 아니고 8이네요. 감사합니다. 문자가 하나 주니까 변수 변환을 했다 이런 얘기는 A expectation X 플러스 8 이렇게 계산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부분인데 분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A 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항목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위에 이제 뭐 계산 결과하고 좀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A 플러스 8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8이니까 8A 제곱 이런 형태로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4를 좀 약분하면 되나요? 2A 제곱 4, 3,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1, 2에다가 2, 1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 값 구하는 게 아니네요. 자 이제 표준편차 이런 형태. 근데 이것도 또 뭐 변수 변환 AX 플러스 뭐 8인가요? AX 플러스 8 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하라고 해주면 이 부분들은요 A 절대값 바리언스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뭐 당연히 A 값은 2로 나와 있겠고요. 자 뭐 이거 분산이 분산이 8이었으니까 뭐 분산이 좀 아까 분산 8 구해놨죠 그죠? 8 구해놨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루트 8이니까 뭐 2루트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4루트에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뭐 문제 뭐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뭐 변수 변환 자체를 뭐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변수 변환식 철저하게 좀 알아야 돼. 우리 어찌 생각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니까 학습 확실하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머니 속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세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 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한다. 1, 2, 3이 나오는 거죠. 뭐 알겠습니까? 이때 이제 A-B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가장 작게 되게 되면 이제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변수들이 좀 완성돼 갈 수가 있겠죠. 뭐 확률들을 그러면 열심히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은 뭐 1이 돼야 되겠고요. 뭐 3개의 공 중에서 꺼내는 가지수는 당연히 3가지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1 꺼내고 그 다음 3 꺼내서 1 빼기 3은 되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가 되겠고 반대도 2도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뭐 2, 3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각각 2개씩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같아지는 경우는 같은 숫자 나오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큰 틀에서
표가 좀 완성이 된 거죠. 표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평균에서부터 최고치고,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얘기도 되겠죠. 뭐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9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열심히 또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2, 2 이렇게 처리해서 뭐 계산할 거니까 평균을 가볍게 0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이제 변수들을 좀 제곱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4가 되겠고, 1 곱하기 2는 2가 되겠고, 0은 0이고요. 0점 쓰지 말까요? 1 곱하기 2에서 또 처리가 되고, 제곱하니까 4 돼서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9분의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할까요, 말까요? 3분의 약분하죠. 3, 4, 10이니까 3분의 4 해서 계산 결과점 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뭐 분산 자체를 좀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해간다 라고 해주면 우리가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모양인데, 지금은 뭐 평균이 0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아까 구했던 뭐 3분의 4 이런 형태가 우리가 구해놓은 분산이 되겠습니다. y제곱이 아닌데 큰일 납니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자꾸 눈이 위로 들어가세요. 또 이제 분산인데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3x 플러스 2라는 자꾸 이게 지금 나중에 풀 거에서 자꾸 눈이 가가지고 3x 플러스 2 이런 형태 이제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 변환이죠. 여기 이제 3 제곱해서 9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럼 9 곱하기 3분의 4 약분하지 말까 그랬습니다. 그죠? 12에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에서 좀 살펴봤을 때 결국은 뭐죠? 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항목,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제곱 평균을 거쳐서 분산을 구해갈 수 있냐, 뭐 흐름 과정 통해서 분산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좀 변수 변화를 보니까 뭐 나중에 숫자를 좀 이쁘게 써주기 위해서 뭐 그런 변수 변화를 좀 시킨 것 같고요. 그러면 큰 흐름틀은 역시 표 만들어서 평균에서부터 분산까지 구해가는 과정, 학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가 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이론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n1부터 7까지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니까요.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평균이 4니까 4 이런 형태로 좀 써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보다 이렇게 작을 확률,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쭉 해서 작을 확률 이런 형태를 전부 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근데요, 요게 좀 대칭 구조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요 반대편엔 요게 좀 이렇게 7 이렇게 써 있겠죠? 평균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7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7보다 작을 확률 이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확률하고 요 1보다 작은 확률. 근데 이게 대칭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 좌측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x값이 1일 때의 확률하고 x값이 이제 7일 때의 확률 이렇게 합쳐놓게 되면 전체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이 1 이렇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정규 분포의 성질이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됩니다. 라는 그런 성질. 자, 그렇다면요. 2보다 작을 확률. 여기 이제 같다가 아니라 2보다 작을 확률인데, 2보다 작을 확률하고, 대칭 구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보다 작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6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죠. 이 확률도 1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면 역시 이 부분도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x값이 4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 당연히 절반이니까 2분의 1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부터 7까지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계산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3 더하기 그러니까 2분의 7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좀 까탈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게 되면 아이디어로 좀 싹 풀어가는 거니까 재밌는 문제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큰 흐름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규분포의 성질,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느냐, 1보다 작을 확률 표시해 드렸고요. 7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7보다 작을 확률 부분인데 이 부분 이쪽에다가 채워놓게 되면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렇게 좀 채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의 종합이 1이 됩니다. 라는 요 과정을 좀 이해해가는 과정. 이런 절차만 좀 정확하게 잘 살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그마 형태로 돼 있어서 뭐 뜻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숨겨놓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x 1, 2, 3, 4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f3하고 f4 곱하기 해주면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는요. 3의 배수가 뭐 하나 좀 나와야 되겠죠. 3이 3이 뭐 3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4라는 숫자가 또 3이 나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F3하고 다음 조건이 또 있네요. 이거 뭐 무조건 살피는 게 아니라 이무이원소에 대해서 숫자가 커지면 그거는 이제 갖다가 되는 거니까 F4 이렇게 갖다지는 경우도 되겠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응이니까요. 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F3이 3이다 라고 해주면 뭐 3이 3으로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조건 점점 커져가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 1, 2라는 부분들은 이제 3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3이 3에 대응됐을 때 가지수를 구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 2가 대응은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대응되는 가지수는 3으로 갈 때 4로 갈 때 뭐 두 가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4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이번에는 4라는 숫자가 좀 3으로 대응된다. 그렇게 처리되면, 뭐, 1, 2, 3, 이 세 개의 숫자가 1, 2, 3으로 좀 대응되면 되니까,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이 부분들은 뭔가요? 지금 위의 계산 부분에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 두 번 계산됐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빼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두 숫자가 좀 이렇게 다 3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1, 2라는 숫자가 1, 2, 3에 대응되는 거니까 세 개의 숫자에 세 숫자 중에서 1, 2에 대응될 숫자 두 개를 좀 골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산수들을 좀 열심히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H2 두 배 해줬는데 또 나중에 이거 겹치는 부분 하나 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3H3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5에 4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6에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은 16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중복조합 형태로 해서 숫자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이런 문제 형태 풀이가 뭐 중복조합이 뭐 대표적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전체가 하나의 중복조합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에 좀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항상 조건들을 뭐 조건을 이렇게 메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 걸 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실질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이 3으로 갈 때, 4가 3으로 대응될 때 이렇게 지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나중에서 빼야 되는 이건 또 뭐 A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뭐 그런 개념처럼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뭐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 5가 적힌 빨간 공 4개 6이 적힌 파란 공 4개 이때 이제 12개 공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1, 2, 3, 4가 적힌 흰 공하고 5가 적힌 빨간 공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건 뭐 빨간 공 적힌 4개는 뭐 다 같다고 봐야 되는데 뭐 1, 2, 3, 4가 적힌 공 뭐 서로 다른 공이고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흰 공하고 그다음에 뭐 빨간 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란 공이었나요? 파란 공. 우리가 이제 꺼낸 개수를 이제 x, y 각각 문자라고 해서 뭐 A, B, C라고 하죠. 뭐 A, B, C라고 해서 이 개수를 좀 다 더하게 해주면 우리는 이제 어쨌든 4개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은 같은 공이라서 이건 진짜로 개수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흰 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를 꺼내더라도 1이냐 2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 A를 좀 여기 좀 다른 문자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좀 식을 좀 달리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 값이 0이라면 B 더하기 C가 뭐 4다. A 값이 1이라면 B 더하기 C가 뭐 3이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럼 이거 몇 번을 해야 되죠? 2이라면 B 더하기 C가 2다. 3이라면 B 더하기 C는 뭐 1이다. 그 다음에 A가 4라면 B 더하기 C는 0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웃고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차곡차곡 하면 되죠. 뭐 A가 0이라면 B 더하기 C 뭐 이제
뭐 4개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그냥 단지 개수만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다른 두 문자 중복을 하게 되면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니까 간단한 중복조합 형태가 되겠죠. 계산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6에 5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지수는 이제 5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2H3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한 개를 좀 선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선택하는 곳은 뭐 1, 2, 3, 4 숫자가 적힌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 앞에 이제 4 컨비네이션이 이런 부분이 이제 곱하기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가 되는 거겠고 여기는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4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개 되는 것은 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뭐 2H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곱하기 여기가 3 컨비네이션이가 되는 건가요? 3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는 3 되는 거니까 3, 6, 18 그래서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개를 꺼내는 거는 뭐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면 4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2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뭐 기호를 쓰나요? 굳이 쓰면 2 컨비네이션 2H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쓰는 게 좀 힘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얼마일까? 2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4 곱하기 3의 2 컨비네이션 1 뭐 이런 모양이니까 뭐 가지수는 8가지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은 이거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좀 계산을 좀 처리해가면 되는데 계산 결과는 또 얼마가 되는가요? 그럼 21에다가 여기는 또 얼마입니까? 26에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7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48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답을 구해 드렸는데요. 이게 좀 뭐 갑자기 좀 많이 난이도 어려워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주어진 상황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이제 바르게 풀어가야 될 때, 와, 작은 차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이제 뭐 큰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적힌 1, 2, 3, 4는 서로 다른 공이겠고, 여기 적힌 빨간 공 4개는 다 같은 공이고, 여기 적힌 공 이것도 다 같은 공 이렇게 처리되는가. 나중에 이제 B, C를 선택할 때는 뭐 같은 공을 좀 꺼내는 거고, 뭐 A를 선택할 때 이쪽에 흰 공을 꺼낼 때는 뭐 다른 공을 꺼내는 이런 개념이라서 개념적으로 좀 달라지는 요소가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다른 개념의 이제 뭐 흰공 자체의 개수를 좀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서 뭐 개념적으로 같아져 있는 빨간 공, 파란 공권에는 개수를 좀 고려하면 되겠다. 뭐 이런 큰 흐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좀 다시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망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와우 화려하게 주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표준 편차를 좀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뭔가요? 우리가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 자,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 커비네이션 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죠. 자, 지금 딱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 n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고 뭐 400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고 확률 p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5분의 4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라고 해주면 이게 또 뭐라고요? 이양분포다라는 거죠. 자, 쉽게 써주면 그냥 이양분포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겁을 팍 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횟수가 뭐 400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일어날 확률이 이제 5분의 4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와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분산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분산 구하는 식이 NPQ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400에 그다음에 이제 5분의 4에 5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25 이렇게 열심히 곱하면 4 곱하기 100 있을 때 100이 20으로 약분하면 또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자에 또 4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참 뭐 분산이 64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표준 편차는 뭐 간단하게 뭐 88, 64 이런 게 8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수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에서 좀 더
겁먹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풀이가 가능한 건데, 주어진 시간째 우리가 좀, 400 컨비네이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은근히 좀 겁을 주는 그런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좀 써가는 건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요즘 분포, 이항분포, 그 문제 정확하게 캐치해서, 400번 시험 중에서, 일어날 확률이 5분의 4인 그런 분포,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이런 과정을 좀 학습을 좀 정확히 잘 한다면요. 또 어찌 생각하면 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6까지 좀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4까지 확률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살짝 좀 그려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려가게 되면 짧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U 여기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이를 진행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0부터 4까지 이 확률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먼저 기본을 좀 먼저 해야 되겠죠. 기본 뭡니까? 전체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개수만 좀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다리꼴 너비가 되는 거니까요. 2분의 1에 0을 대입하게 되면 2a가 되겠고 6을 대입하면 좀 8a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자체가 이제 6 이렇게 됐을 때 넓이 총합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0이니까 5, 6, 30a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 값은 30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 0부터 4까지의 확률들을 구해 주십시오. 역시 좀 사다리 넓이니까요. 2분의 1에 0일 때는 2a가 되겠고 4일 때는 6a 이렇게 처리되겠고 당연히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8이니까 16a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위에서 구해간 것을 좀 대입해서 30분의 16 약분이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가요? 약분 좀 많이 좀 되지. 15분의 8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분의 8, 5분의 2죠. 자, 연속 확률 변수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기본 넓이가 바로 확률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속 확률이죠. 그 부분들 지금 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용어 자체가 까다롭다고 풀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쫄지 마시고요.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관점, 그래서 주어진 전 범위, 사다리 넓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넓이도 이렇게 구하고, 넓이가 확률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도형에 좀 적용해가는 연습, 조금만 우리가 좀 학습을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2학년 재학생 수가 500명인 같은 지역의 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것만을 보기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A 그래프하고 C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데 평균만 좀 달라진 그런 모양인 것 같고 B 그래프가 좀 봉우리가 좋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하고 A 고등학교 비교를 해가는 건데요. A하고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은 또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B 고등학교는 봉우리가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데 이건 평균 주변의 학생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죠. 일단 이제 평균 주변의 학생들이 많은 거고 A 고등학교는 못하는 학생도 많고 잘하는 학생도 많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당연히 A 고등학교가 더 많이 있겠습니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그 다음에 B 고등학생들 C하고 B 이렇게 비교해주면 B 학교 학생들이 봉우리가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죠? 평균 주변의 학생들이 무지무지 많이 모여있다 이런 뜻이니까 성적이 고른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교생이 거의 성적이 1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이게 쭉 명수가 거의 똑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적이 고르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좀 같은 편이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 있다. 비고등학생들이 다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B고등학교 학생들은 A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되는데 결정적인 용어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평균은 똑같은 거니까 어느 쪽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성적이 좀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고 갑자기 니은에 이제 하생들이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이거 살짝 오타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주어진 그래프 해석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해석들인 거니까 좀 신경 써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40%가 문학도서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도서관에서 보유한 600권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문학도서가 252, 258 사이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지금 문학도서가 될 확률이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도서를 이제 600권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똑같은 일을 600번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이양분포다라고 되겠습니다. 600번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4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근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64, 24, 240이 이제 평균적으로 좀 나오는 거겠고 240에다가 다시 10분의 6을 좀 곱하게 해주면 이게 이제 46, 24에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이 12 12제곱 이렇게 분산이 구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무슨 뜻이냐면요. 우셔, 이렇게 좀 240이 이제 평균이 되는 그런 형태. 일반적으로 600권 중에서 240권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252권, 그 다음에 258권 이렇게 돼서 요 사이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식 형태로 좀 써가게 되면 252권 변수 x 자체가 258권 이렇게 됐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해간다는 이야기는 뭐 표준을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표준 편차가 이제 12 돼 있으니까 252에서 240을 좀 빼는 이런 형태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12분의 258에서 240을 빼니까 이쪽은 뭐 18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이쿠 x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제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z 변수를 좀 바꿔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z로 확률이 12에 됐으니까 1이 되겠고 이쪽이 1.5가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에 가서 드디어 1하고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 3, 3, 2에서 3, 4, 1, 3을 좀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9, 1, 9, 0 이렇게 나오니까 0.0919 이렇게 처리해서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뭐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그냥 가볍게 처리해가도 되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맨 처음에 600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때 각 권마다 문학도서가 나올 확률들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이항분포라는 판단을 좀 하겠고 충분히 또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런 내용. 그럼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확률 좀 메모 이렇게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표준화 과정이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 사실 정규분포에서는 뭐 확률을 구해갈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규분포 가장 기본적인 연속 확률 분포라고 좀 보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살펴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를 때 라고 되어 있는데 라지 fx가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규분포 평균이 뭐 대충 50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x라는 값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지 fx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이런 함수식 x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라지 fx를 좀 정의 내려준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라지 x 플러스 10 에서부터 라지 fx 이런 부분을 좀 뺀다는 얘기는 그럼 뭔가요? 정규분포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x라고 치면 x 플러스 10은 좀 더 큰 값이 되겠고 이거 x 플러스 10보다 작을 확률 쪽에서 x의 확률 x보다 작을 확률을 빼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요 사이의 확률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아, 간격 차이가 한 10쯤 되는 요 사이의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이 주어진 식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길이 구해 간다라고 했을 때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약간 좀 넌센스 퀴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는 거는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종 모양으로 평균 주변에 이렇게 솟아 있는 그쪽에 이제 넓이가 좀 가장 넓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뭐 간격 10을 유지해 가면서 넓이를 구해 간다면 평균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대칭 구조로 45부터 어디까지 55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률 구할 때 가장 넓이가 커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 자체가 확률 x라는 변수가 45부터 어디까지 55까지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스몰 x 값은 그럼 뭐 45가 되겠죠. 45보다 작을 확률, 55에서 4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빼가는 그런 형태. 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좀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정규분포 이룬다라고 했을 때 평균은 50이었고 표준 편차가 이제 5 되는 그런 형태니까
5분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른쪽 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봤을 때 z값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럼 뭐 표에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1일 때 이렇게 하나 딱 구해가지고 3, 4, 1,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뭐 2배 해서 6, 8, 2, 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라지 fx 이제 뭐 근데 먼저 이 뜻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x보다 작을 쪽의 확률들 이런 뜻 조금 이제 독특하지만 뭐 그런 문제에 충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통해서 주어진 의미 라지 x 플러스 10 빼기 라지 fx 이런 부분들이 간격 10을 좀 유지해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넓이 이런 뜻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진식 해석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좀 정확히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칸 움직이고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 이렇게 좀 움직여가고 뒷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우미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또 한 20번 충분히 좀 많이 던지는데 나중에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뭐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나온 횟수, 좌표가 y니까 횟수는 뭐 다른 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횟수를 좀 y라고 처리 좀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인 좌표는 y만큼 나오게 되면 앞면이 나오면 3y만큼 움직이고 그러면은 20-y는 뒷면이 나올 텐데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 움직인 좌표는 그럼 이게 이제 5y-40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좌표인 변수 x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뭐 지금 똑같은 거를 뭐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뭐 동전을 좀 던져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20번 반복하는 거니까 뭐 이항분포라고 봐야 되겠죠. 20번 시행합니다. 뭐 앞면 뒷면이니까 확률이 2분의 1 되겠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가는데 평균 구해가는 건 횟수니까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나옵니다.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y라는 거에 이제 x라는 거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x라는 거에 평균을 쓰다니요. 문제에서 이제 x라는 변수의 분산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변수를 보게 되면요 5y-4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5에 바리안스 y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게 분산도 구해야 되잖아요. 분산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npq 이렇게 되니까 20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결과가 5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분산에다 5를 좀 대입해주면 2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125에서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변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스스로 해야 되는 점이 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나오는 횟수 20번 이렇게 던졌을 때 뭐 앞면 기준으로 해서 뭐 앞면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면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횟수를 좀 y라고 이렇게 딱 처리해 주게 되면 앞면 나오면 3칸 가고 3칸 가고 곱하기 3 해주면 되는데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니까 20-y가 마이너스 2 간다 해서 나온 좌표 뭐 이걸 계산해 놨는데 지금 나중에는 뭐 이런 좌표를 또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결과 자체가 이제 x라는 변수가 되겠다. 이 변수 변환을 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해가는 이 절차 자체가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죠? 우리는 이제 뭐 앞면 나올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뭐 이항분포라고 좀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해서 나중에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변수 변환식을 우리 스스로 좀 문제를 읽어보고 스스로 좀 식을 배워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취지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 그에 맞춰서 학습을 좀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별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n과 p 값을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p는 뭐 0과 1 사이다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이항분포를 따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업배하고 결과가 같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평균의 6이다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요. 사실 뭐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한 번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뭐 독립시행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n 커뮤니션 1, p가 한 번 일어나고 q가 n-1번 일어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n 커뮤니션 제로 되게 되면 뭐 어떻겠습니까? p의 0제곱, q의 n제곱으로 처리되겠죠. 그것에다가 9배를 해서 계산해주면 결과가 같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부분들 뭐 약분 잘하면 되겠습니다. 약분 이렇게 잘해서 이제 이거 Q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N이고요. 그러면 NP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9Q 이렇게 좀 계산돼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뭐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죠. 이항분포에서 뭐 기대값, 즉 평균이라는 것은 뭐 NP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이제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앞에서 구한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9Q는 이꼴 6입니다 라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Q 값이 3분의 2가 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 값 3분의 1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N 두 개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NP 이 부분에서 뭐 P 값이 3분의 1 나왔으니까 3분의 N 이퀄 6 처리되니까 그러면 N은 18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결과를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거 좀 더 더하게 하겠습니까? 그럼 3으로 좀 통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3, 8이 24 그러면 54 이렇게 되니까 뭐 3분의 55에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틀에서 뭐 지금 보게 되면 앞에서부터 뭐 거듭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항분포, 독립시행 이 둘 사이 뭐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데 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다 이렇게 된 거였고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특정한 사건을 구해가는 것은 결국 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가는 거다 이런 관계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식을 연결해 가는 이런 부분들 조금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건데 뭐 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식들 자체가 좀 복잡하게 생겨서 왠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다가가는 요소가 좀 있으니까 뭐 확실하게 잘 챙겨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모두 0이고 뭐 그렇습니까? 분산이 조금 제각각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분산이 x라는 변수가 좀 분산이 좀 큽니다. 자, z라는 것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오호 a 확률들, b 확률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뭐 좀 정규분포를 좀 이렇게 그려가서 x라는 변수들 형태로 해서 그려가게 되면 평균은 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변수 이렇게 처리되면 평균은 0이 되는데 표준 편차가 좀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자료가 좀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갈 수가 있겠죠. 평균은 여전히 0이겠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돼서 a 해가지고 이제 확률들을 구해달라. 한쪽만 색칠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쪽은 이제 b까지 이렇게 해서 색칠을 이렇게 되겠는데 뭐 넓이가 확률인데 이 지금 넓이가 좀 서로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정확하게 뭐 표준화 가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뭐 2배 돼 있는데 2배 뭐 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해서 좀 우리가 그럼 마이너스 a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a부터 x라는 변수가 a까지 이렇게 좀 질문 던진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마이너스 b부터 y라는 변수의 b까지 확률 이렇게 좀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데 뭐 표준화를 좀 잘 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표준화 값을 가게 되면 이쪽은 이제 시그마 분의 2배 해줬다 해도 뭐 어차피 갖다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0부터 절반만 하죠. 시그마 분의 a 이렇게 처리한 이 계산 결과하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z값 이렇게 처리됐을 때 표준 편차가 이제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분의 시그마 분의 b 이렇게 처리된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시그마 분의 a 하는 이 값하고 위쪽에서 계산한 시그마 분의 2b하고 이 계산 결과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는 이꼴 2b라는 이런 관계가 애초에 있는 그런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제 부호에서 이제 옳은 걸 골라가는데 a 값이 지금 a 값이 지금 2b가 되는 거죠. a 값이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a 값이 커야 되는데 와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a 값 2b입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y라는 변수의 2분의 a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y라는 변수의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이고 뭐 크다나 같다는 나중에 부동호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쓸까요? 뭐 표준화 과정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z값을 고쳐가게 되면 y라는 변수의 z값이 어떻겠죠? 2분의 시그마였나요? 2분의 시그마 분의 뭐 평균이 0이라서요. 빼면 뭐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가 사라져 가는 거니까 z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위에서 구하기를 a 값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뭐로 구했죠? 2b라고 구해져 있으니까 2b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쳐가면 되는 이런 확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써져 있는 말이 지금 똑같이 이제 시그마분의 2이 써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 디귿은 무엇이 제공되어 있나요? 정규분포 이렇게 되는데 뭐 y라는 변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b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뭐 0.8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좀 이렇게 0에서부터 좀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 이제 b 값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확률이 그럼 얼마다? 0.5를 빼니까 0.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맨 처음에 뭐 문제 주어져 있잖아요. A 절대값 부분하고 B 절대값 부분 이제 확률이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B일 때 이제 0.3은 이제 뭐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당연히 0.6 맞는 그런 이론이 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런 쪽 부분들이 지금 0.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은 당연히 0.6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요. 되셨죠? 자, 그럼 뭐 니은 디귿 두 개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변수가 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왼쪽 변수 x 변수거나 y 변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집중을 안 하면 뭐 혼란스러움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 변수 자체만 좀 헷갈리지 않고 좀 잘 적용해 가면 되겠죠.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뭐 표준화하는 과정 부분들하고 변수하고의 관계니까 시그마분의 x-m 요 틀 자체를 뭐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각각의 문제에 맞춰서 대신에 한쪽은 표준편차가 시그마고 한쪽은 표준편차가 요 부분도 좀 조심해야 돼요.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제곱 이런 모양들이니까 이렇게 표준편차가 좀 달라진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해 가면 뭐 변수가 두 개여도 우리가 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한 개의 무게는 물건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딴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600개를 생산했는데요. 695, 705 이하인 물건이 이런 개수가 된다. 자, 우선 조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게는 평균이 7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695, 그 다음에 705 이렇게 된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런 물건 요 개수가 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알아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확률 좀 구해가면 되겠죠. x라는 변수 695부터 뭐 705까지 이렇게 좀 확률을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부분들은 Z값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95 평균이 뭐 700이니까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쪽은 뭐 플러스 5가 되겠고 자, 근데 뭐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0.5에 해당하는 거니까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당하는 값이죠. 이때의 확률을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0.5일 때 확률이 또 0.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이쪽에 이제 확률은 뭐 2배 되는 형태에서 0.4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무게는 695부터 705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이 0.4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물건을 몇 개를 또 조사한다. 600개를 생산한다라는 얘기는 600개를 뭐 조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600개. 근데 뭐 10분의 4 확률 되는 거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다시 또 정규분포가 되겠죠. 60에 64, 20, 6, 46, 24죠. 240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정상적이라면 240개 정도가 좀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에 뭐 240에다가 또 다시 뭐 10분의 6을 또 이렇게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아니, 4, 6, 24, 6 이렇게 추설하니까 또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이제 600개 생산하게 되면 그 중에 뭐 240개 정도가 이제 무게가 좀, 요 사이에 있는 물건의 무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58, 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64입니까? 264 이렇게 사이에 있을 확률도 구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다시 변수, x라는 변수 그냥 쓰죠. 뭐 258보다 개수가 크고 그 다음에 264개 이거보다 좀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 240을 빼게 되면 18 처리가 되고 240을 빼니까 24 이렇게 처리된 Z값 되겠는데 뭐 표준 편차가 지금 뭐 12 이렇게 되니까 12로 좀 이렇게 나눠가면 되겠죠. 나눠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Z값에 계산하게 되면 오른쪽이 2가 되겠고 왼쪽이 1.5인가요? 이런 형태의 좀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2일 때 확률이 0.48이었고 1.5일 때 확률이 0.4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48에서 0.43을 뺀 0.05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아, 좀 까다롭네요. 사실 뭐 정규분포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뭐 최상급 문제라고 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게의 평균 표준편차라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건데 이때 이제 뭐 이렇게 695, 705 사이에서 확률 구해달라. 라는 뭐 그냥 정상적인 정규분포 문제를 통해서 뭐 확률을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요런 확률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600개를 만든다. 아, 그럼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이항분포가 돼가는 거죠. 이항분포.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이론에서 확률들을 구해가지고요. 그 확률을 적용해서 이항분포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항분포를 풀게 되면 다시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그 부분들이 또 다시 무엇을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뭐 이런 절차가 되는 거니까 뭐 정규분포와 정규분포를 뭐 이항분포와 연결시켜가는 뭐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맨 처음 정규분포에서 확률 좀 구하고 이항분포로 가면서 나온 개수에 대한 형태로 또 새로운 정규분포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좀 차이가 있긴 한 거니까 뭐 어쨌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라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뭐 철저하게 좀 복습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좀 설명한 거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됐으면 뭐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해서 이 정도 문제들도 좀 풀 수 있는 실력들을 좀 빨리빨리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방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 돼 있는데요. 뭐 평균 하나 좀 가르쳐져 있고 하나는 평균을 좀 모르네요. 대신요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표준 편차가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건 뭐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똑같이 뭐 평행 이동하는 거죠. 평행 이동 똑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형태에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두 확률 밀도 함수를 FG라고 되어 있는데 F 515고 G 545고 511대가 그런데 평균이 500이었으니까 좀 500보다 큰 거잖아요. 510 이렇게 510 좀 이렇게 큰 이런 분포가 되어 있는데 M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541대가 되겠고 그럼 그래프를 또 왼쪽에 그릴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540보다 클 확률이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균보다는 좀 작은 형태가 되겠죠. 540 이렇게 돼 있고 평균 M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클 확률이니까 이만큼이니까 이제 0.5보다 크겠죠. 평균 이제 절반 이하 쪽이 다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요 부분을 이제 사실 여기서 맞추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좀 표준편차가 같아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똑같다라고 좀 제가 그래프를 사실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에서부터 여기 좀 10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니까 이쪽도 평균에서부터 10 차이가 나야 되는 이런 모양이라서 평균이 이제 550이라는 항목까지 사실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표준편차 내용을 보고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중요한 뜻을 좀 밝혀낸 다음에 문제는 이제 545보다 작을 확률 y라는 변수가 545보다 작을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표준화식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죠. 자, z-값을 구하면 545에서 평균이 이제 55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5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 z-값이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됐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대 확률이 이제 0.341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0.5에서 0.3413 요 부분을 뺀 부분들이 문제의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2로 87 이렇게 좀 계산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두 개의 함수가 나와 있어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렇게 표준 편차가 같다는 부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평행 이동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망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학습 잘 하시고요. 앞에도 보게 되면 아주 좀 대표적인 그런 표본 문제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험 문제니까 학습을 좀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망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